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매번 먹으면 질리잖아요.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을 매일같이 먹어야 한다면요. 지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산모들은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국입니다. 대체 왜 먹어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미역국이 물려서 도저히 먹지를 못하겠다는 산모님, 혹은 애초부터 미끌미끌한 미역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던 산모님 계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대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만 유독 산후조리 음식으로 미역국을 선호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형 자체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옛부터 해조류를 먹어왔었기 때문에 특히 미역이라든지 김, 다시마, 파래가 많이 유명하고 즐겨 먹고 있잖아요. 현재는 전 세계로 수출할 정도로 그 생산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미역이 사실 최근까지는 한국과 일본에서밖에 먹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산모들은 대체 미역국을 언제까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요오드 함량 기준 1일 권장 섭취량이 0.15mg이고 최대 2.4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 요오드 함량을 대략 1.2mg이라고 한다면 하루 최대 2그릇까지 상한으로 먹되 꾸준하게 의무적으로 챙겨 먹을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요오드 섭취 기준량이 너무 높아서 과섭취를 조심해야 한다고 할 정도거든요. 요오드를 과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산모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겠죠. 미역은 건조 상태로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국 형태로 많이들 먹어주고 있는데 미역국에는 고기나 생선, 조개류를 많이 넣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에도 좋고 한국의 밥상에 또 국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나라 특성의 식문화에도 너무 적합하다 보니까 옛부터 미역국은 우리와 밀접하게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한국의 미역국 역사를 살펴보자면 8세기 당나라 사람인 석연의 초학기라는 저서 기록에 따르자면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 먹었는데 산후의 상처를 치유한 걸 보고 고구려인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출처불명의 이야기로는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헤엄을 치다가 막 새끼를 낳은 고래에 먹혀서 뱃속에 들어갔더니 미역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고 고래도 인정한 것이 미역이라면서 미역이 산모의 영양을 보충해주고 산후조리에 효과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네요. 이건 굉장히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옛날에 출산하고 나서 삼신할머니에게 감사의 뜻으로 쌀밥이랑 미역국이랑 그리고 간장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여전히 미역국은 사랑받기도 하고 생일상에 미역국을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미역국의 역사가 깊은 한국에서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미역국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모님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해조류 관련 질환이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섭취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당일에는 미역국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출산을 하면 많은 에너지는 물론이고 영양분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모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탈모라든지 산후부종, 관절염, 체력 저하, 치아 손상,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몸 전체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만큼 체력은 물론이고 몸 상태 전체가 출산 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저하된다는 뜻이겠죠. 특히 요즘 같은 환경오염 시대에 많이들 민감한 부분이 있죠. 바로 출산 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탈모입니다. 미래엔 털이 많은 사람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머리털은 굉장히 소중하고 한 올 한 올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됩니다. 머리가 다시 나려면 다양하게 영양 섭취를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출산 후에는 영양 흡수력까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영양소 섭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역에는 흡수까지 잘 되는 형태여서 탈모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꼭 드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잇몸 약한 임산부에게 부드러운 식감인 미역이 먹기는 굉장히 좋겠죠.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진짜 오랫동안 많은 양의 미역국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번 안 좋았던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정말 정말 최상품의 좋은 미역을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미역값만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배우자랑 함께 한동안 미역국만 정말 꾸준하게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기억으로 한 2주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당시에 소고기도 넣어보고 조개도 넣어보고 잘 안 먹던 가재미도 넣어서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후로는 미역국이 너무너무 질려서 지금까지도 절대로 안 먹고 있거든요. 냄새도 맡기 싫어서요. 근데 이제 곧 출산을 하게 되니까 또 미역국을 먹을 시기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에 대해서 뭐라도 좀 알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좀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미역국 역사부터 영양소까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미역국을 많이 먹어서 물린다면 흔히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김 있잖아요. 맛김도 있고 뭐 일반 시장에서 구워 먹는 김도 있고요. 밥 먹을 때 함께 먹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역이랑 똑같이 같은 해조류라서 함유 영양소도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김은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잖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역국은 산후에 먹는 음식 중에서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란 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역이 너무 싫지만 않다면 적정량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물려서 도저히 못 먹겠다.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법 검색하셔서 다양하게 먹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김 같은 대체 식품을 먹어주는 수밖에 없고요. 꼭 미역국을 먹지 않아도 영양 섭취만 골고루 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혜 같은 음식인데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역국을 굳이 안 챙겨 먹으면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하네요. 산후 건강관리가 평생을 간다고 하잖아요. 균형 있게 영양분 섭취하시면서 산후조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